여러분들이 꿈꾸는 부자는 어느 정도의 부자인가요? 그리고 그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사장 소피아입니다. 저의 인트로의 질문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답을 갖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제가 강연을 가거나 했을 때 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얼만큼 부자가 되고 싶어? 얼만큼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100억 부자요. 저는 몇십억 부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만큼 시간을 들여서 또 어떤 근거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이런 걸 갖고 싶은데 왜 그걸 갖고 싶을까? 그 금액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어느 날 한번 이렇게 A4지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큰 스케치북을 딸아이 거를 뜯어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 내가 평생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내가 평생 살려면 과연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에다가 우선 제 현재부터 이제 한 9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나이를 썼어요. 30, 40, 50, 60 이렇게 쭉 쓰고요. 그 위에는 부모님의 연세를 대략 적어놨어요. 네. 왜냐면 부모님에 따라서 제가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의 나이를 우선 써놓고요. 아래에는 저희 자녀들의 나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살일 때 우리 아이 둘은 얘는 몇 살이 돼서 지금 고등학교, 얘는 고등학교 몇 학년, 얘는 중학교 몇 학년이다. 이때는 얘네가 20 몇 살이고 얘가 몇 살이다. 이런 식으로 쭉쭉 적어놨어요. 자녀는 또 왜 적었을까요? 네. 이해되시죠? 아이들이 또 커가면서 드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써놓고 이런 식으로 우선 나이를 연도별로 쫙 써놓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꼭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드는지 지금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을 해서 비용을 이렇게 저희 이제 경험사항으로 드리는 비용으로 썼어요. 또 이것도 재미난 게 젊을 때는 이코노미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몇 살 이상부터는 최소한 비즈니스는 타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걸 또 쓰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쪽 연도부터는 또 금액이 높아집니다. 비즈니스석으로. 그리고 여행은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한 1년에 2번 정도 온 가족이 간다고 가정을 하고 한 번은 가까운 나라 동남아나 가까운 나라 있죠?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는 유럽 정도로 이렇게 멀리 간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그랬을 때에 갑자기 들어갈 수 있는 긴급 비용 같은 거 그것도 좀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이 정도쯤 됐을 때 집을 옮기고 싶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사고 싶다 하면 또 얼마가 더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계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우리가 우리 미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상해 본 적은 없지 않나요? 예. 저도 좀 놀랐어요. 제가 이제 꿈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꾸는 편이고 그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되게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기를 두드려서 숫자로 빼보니까 다 애매모호하게 뭉퉁구리로 이렇게 해놨던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숫자로, 물론 이 숫자도 당연히 시대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걸 따지면 힘들지만 어쨌건 계속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쭉
시작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20억이 안 나왔어요. 10 몇 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은 변수를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 머리가 한계가 되는 데까지는 상상을 해서 추가를 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태클 걸지 마세요. 본인도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뭐야 이렇게 평생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드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뵙고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의 그 부자를 꿈꾸시지만 사람들 안에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그림은 어쩌면 굉장히 소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그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살고 싶다.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국내 몇 대 없는 누가 봐도 우와 저 차 뭐야 하면서 시선을 끄는 그런 자동차를 갖고 싶다. 아니면 아파트를 50채 100채를 갖고 싶다. 명품을 막 몇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가득 드레스룸에 그득 채우고 신발도 몇백 켤레 넣고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신가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부자는 어떤가요? 우선 우리 가족 안전하고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눈에 띄는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튼튼한 자가용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소에 매일매일 밥을 먹을 때 1,000원, 2,000원 싸다고 이 메뉴를 택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금액이랑 조금 더 비싸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고, 식사를 한 후에도 사람들 커피 마시는 것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때때로는 내가 동료 직원들 전체를 커피도 이렇게 쏠 수도 있는 여유. 가족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을 갈 수 있고, 외식도 별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고 그렇게 다니고, 또 여행도 이렇게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서 가족들이랑 최고급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호텔에 묵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여행을 할 때도 너무 돈이 없어서 끙끙대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는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로소득, 월급 외에 불로소득, 임대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진 않겠지만 내가 그래도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너무 막 비참해지지 않을 만큼 그런 나만의 다른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이 수익이 내가 점점 나이가 듦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하거나 액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 조금 더 구체적인데 좀 아까랑 다르죠? 어떠세요? 이 정도의 부자. 저는 제가 꿈꾸는 부자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막 큰 부자는 또 따라오는 생각들이 있죠. 와, 그 재산, 세금은 어떻게 하며 관리를 하려면 직원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사람들의 그 질투, 시기 어린 또 비난조의 시선들을 또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들을 설득해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피곤한 일도 많겠고 등등 말이죠. 네. 그에 비해서 적당한 부자는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의 부자이면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꿈꾸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 구체적인 그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본 결과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금액이었어요. 충분히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제가 했는지 아세요? 아, 이 정도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 아, 그러면 좀 쉬엄쉬엄 해도 되겠다. 네. 저는 뭐 이게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려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번 재산을 내가 죽는 데까지 쓰고 그러고 죽으면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과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안한 거예요. 계속 뭘 해도 불안하고 월급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이미 받고 있는데도 막 불안해하고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해하고 재산이 그래도 있지만 또 막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불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고 계산을 두드려 보시면 조금 희망이 더 보이고요. 자신감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때 여기가 이만큼 지출을 잡아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상보다 좀 덜 모이거나 상황이 어떻게 되면 다른 부분을 빼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1년에 2번씩을 제가 짜놨는데 뭔가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되면 해외여행을 줄이면 되죠. 네, 1년에 한 번을 가거나 2년에 한 번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래도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놨기 때문에 빼면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내가 어떻게 재테크 플랜을 짤 것이고 내가 이 정도 최종 자산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우면 좋을지 이런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막 부자 되고 싶다 막 100억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요. 목표가 정확해야지 조금 더 추진력이 저는 발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꿈꾸는 부자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부자인가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얼마의 비용이 필요할까요? 두드려보세요. 두드려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얼마를 벌면 되는지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목표가 객관화되고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번 해보셨으면 그 이야기도 좀 그 느끼셨던 것도 저희 카페에 좀 남겨주시면 정말 다른 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자극과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